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YG는 수질위생 계속 반응이 괜찮아요? 요즘에 약간 주춤해졌어. 아이고. 제가 책걸상에서 조금 약간 남사스러워서 덜 떠들었잖아요. JYP가 약간 눈치도 주고. 내가 언제 눈치를 줬어? 내가 더 떠들어줬지. 수질위생. 눈치는 없으신 것 같았는데. 잠깐만. 눈치는 없다는 게 눈치를 안 줬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JYP가 눈치를 받지 않으셨. JYP는 원래 눈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네. 최근 몇 해 동안 눈치는 없어 사실 좀. 수질위생 홍보를 안 했더니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읽으셨거나 혹은 사지 않으셨거나 도서관에 구입 신청을 안 하신 애청자분께서는 한 가정에 한 수질위생. 한 가정 한 수질위생. 네. 사람 한 명 구하는 셈치고 야 1000만 권 팔리겠는데 한 가정. 한 가정 한 수질위생.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그거 말고는 재밌는 일 없었어요?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무슨 일이죠?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 그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 시간 댓글에 소개를 하려고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아 그래요? 네, 책 이게 뭐라고 해. 예,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JYP 허락도 안 받고 출연을 했죠. 왜 JYP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왠지 싫어할 것 같아서. 안 싫어합니다. 네. 많이 듣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리 청취자도 약간 늘어난 것 같은 맞아요. 느낌. 그 이제 뭐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강명 작가 도움을 저희가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뜨는 작가고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두 번이나 이제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셔서 장강명 작가가 YG가 꼭 책 이게 뭐라고에 나와줘서 어떤 책을 같이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히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근데 솔직히 네. 약간 섭섭했죠. 처음에 당연히 수질 위생으로 하자고 하는. 내가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그 책 이게 뭐라고를 이제 PD님이 21세기 북스의 팀장님이신데 안면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안부한 다음에 책 이게 뭐라고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수질위생으로 섭외를 하려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수질위생이 아니라 그 배드블러드 남의 책으로. 네, 월스트리트 기자가 쓴 월스트리트 저널이겠지. 맞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쓴 책을 이제 같이 다뤄보자고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프로그램 들으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강민 작가가 뭐 존경하는 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그분이 있고 한국에는 제가 있는 거죠? 라고 제가 뭐 캐릭터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처음 본 요조님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 인간은 왜 섭외했나?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재밌게 그 책걸상에 크게 누를 끼치지 않고 선방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평은 뭐 재밌는 일 없고요. 전 재밌는 일 없었어요. 최근에 아주 기대되는 책 작업을 하셨다고. 네, 그 조남주 작가님 이제 장편 소설. 이제 82년생 곧 나와요. 김지영의 네. 조남주 작가님이 새로운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작가가 새 장편을 곧 낸다. 네. 그것도 작업을 직접 하신 거죠? 네, 직접 했고 그 82년생 김지영을 쓰기 훨씬 전부터 시작했던 원고여서 이게 그 퇴고 작업이 길었고 뭐 계속해서 썼던 건 아니지만 처음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동안 어떤 시대적으로 변한 것들도 반영이 되고 뭐 이런저런 맥락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작업이었고 이제 독자분들도 이제 기대했던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그것과 또 다른 방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소설 풍문을 듣자 하니 SF라면서요. 네, 이제 가상도시. SF? 네. 조남주 작가가? 네, 제가 한국일보의 격주로 또 SF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책이 좋으면
뭐, 말만 하면 자꾸 끊임없이 깔때기라고 하죠 저런 걸 전문 용어로. 좀 이런 것 좀 해보면 안 돼요? 제가 책걸상 아니고 어디서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언제 나와요? 5월 24일쯤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데 네, 한 마지막 주쯤 되면은 뭐 5월 언론을 통해서도 말쯤에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서점에 깔리겠군요. 네. 기대됩니다. 제가 읽어보고 재밌으면 꼭 박평을 봐서라도 네. 크게 재밌으면은 책걸상에서 다루죠. 정리해서 한번 다뤄보죠. 뭐. 기대돼요. 약간 어떤 스타일로 또 새로운 소설을 쓰셨을지.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기율표 편 들으시고 이스크라님 작년에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격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여행했었는데요. 그 끔찍한 참상이 계속 뇌리에 박혀 한동안 애를 먹었었죠. 그때 프리모 레비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책을 읽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더군요. 인간 본성에 대해 처절히 절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데 의외로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나 주기율표를 들으시면 한편으로는 절망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뭐 안도의 한숨도 내쉬게 되고 희망도 보게 되는 그런 좀 역설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ry Everything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국제 주기율표의 해를 맞이한 추천책이기도 하군요. 요새 이런 기념맞이회가 너무 많아서 화학의 기본 지식이 적어도 읽는데 별 무리 없는 책이군요. 관심 없던 분야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주시면 관심이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 주기율표의 해 2019년. 박평은 이런 거 알았어요? 저도 처음 금시초문입니다. 그죠? 네. 네. YG는 참 별걸 다 알아요. 국제 주기율표에 제가 소개해놓고도 되게 웃겼어요. 아까. 혹시 뭐 2020년쯤에 국제 수질 위생의 해 이런 거 제정될 계획은 없을까요? 그거 묻어가지고 책도 좀 팔고. 제가 죽고라서 뭐 수지 땡땡땡땡님 댓글은 우리 우아하신 박평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륨 크크크크. 저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해봤어요. 갈륨 샘플을 손에 들고 있으면 녹는다. 녹는 갈륨 액체는 피부를 약간 물들이겠지만 독성은 없다. 오늘도 키득거리며 웃게 만들어주신 책걸상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화학과 세계사였는데 주기율표는 읽기도 전에 마음이 아파오고 슬플 것만 같아요. 좋은 책, 훌륭한 작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YG님이 엄청 아는 게 많은 진심으로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추천해주는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하트까지 해주셨어요. 오래된 친구. 오래된 친구. 또 수지 땡땡땡땡님이 저랑 같은 또래이신 것 같더라고요. 뿌렌님 33분 53초쯤에 아씨 그렇게 물어보면 흐흐흐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다가 빵 터졌네요. 네. YG가 욕했잖아요 이때. 네, 이게 소소한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욕했습니다. 네, 오직할프님께서도 팟빵에 YG님의 아씨가 어찌 이리 신선한지 JYP님의 한 건 칭찬드립니다. 크크크 너무 잼나요. 욕을 하시면 좋아하시는군요. 좋은가 봄님 흐흐흐 JYP 주기율표의 해 이건 또 뭡니까? 숟가락은 물에다 사라지나요? 아니면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YG 아이씨. 오늘 에피소드 너무 웃겨서 혼자 빵 터져서는 YG 뭐라 열심히 설명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는 않고 분명 유대인 학살에 관한 이야기인데 웃고 있는 거 죄송스러운데 맥없이 웃고 있네요. 늘 방송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니 일단은 웃고 진정하고 다시 들어야겠어요. 책걸상 사랑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간 반복을 엄청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죠. 아이씨. 저희 우리 PD님 저 아씨 욕하는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물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건가? 아씨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된 게 딱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찾아보면 되는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본인한테 욕을 한 겁니까? 저한테 욕을 한 거죠. 제가 어찌 감히 우리 JYP한테 욕을 하겠어요. 누구가 들어도 누가 봐도 JYP한테 욕하는 분위기였는데 저 스스로한테 욕한 것이었습니다.
자, CHAE 땡땡땡땡님 댓글. 네, 책걸상 너무 재밌어요. 최신 거 들으면서 정주행도 함께 하는데 82년생 김지영 편에서 박혜진 평론가 혹은 편집자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최근 거에는 박평이라고 하셔서 너무 웃겨요. 이제 많이 친해지신 듯. JYP님, YG님 두 분 너무 응원하고요. 저 요즘 이거 듣느라 밖에 안 나가서 2kg 쪘어요. 크크. 나중에 만나면 사인해 주세요. 화이팅요. 네. 뭐 아무짝에 쓸모 없겠지만 혹시 만나면 사인은 기꺼이 해드리는데요. 2kg 찐 거는 책걸상 탓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박평이랑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달리기 하면서 런닝머신 위에서 책걸상 들으시던데 그렇게 하면은 안 찝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굽니까? 런닝머신에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 있어요 그런 사람. 네. 한강시민공원에서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박평이랑 많이 친해졌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박혜진 선생님 뭐 이렇게 네. 불렀나 지금도 봐요. 이게 또 분위기는 선생님 분위기예요, 여전히. 그 우리랑은 또 차원이 다른 아유, 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많은 멋진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제 책걸상의 격을 높여주는 그렇죠. 그런 네. 역할을 맡고 계시죠. 블루포유님의 댓글 소개해 주시죠. 화제의 색 방금 다 읽었는데 하마터면 어제 밤새울 뻔했잖아요. 섬에 있는 서점 주인에게 밤새워 읽게 되는 책을 추천했다고 투덜대던 할머니처럼 저도 책걸상에 제 밤잠을 책임지라고 해야 하나요? 꼬마 루이즈가 주인공이라는 3편도 빨리 읽고 싶군요. 피에르 르메트르 작가님 부디 건강하시길. 네. 네, 오늘 그래서 화제의 색 합니다. 네 화제의색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피에르 르메트르를 무진장 사랑하는 우리 세 사람 화제의 색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서점에 달려가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빨리 읽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나오자마자 거의 그날 다 읽은 것 같은데요. 네, 나오자마자 정말 저는 그날 다 읽었고요. 단숨에. 4월이죠. 4월에 나왔죠. 네, 4월에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저는 그래도 나온 다음부터 다 읽을 때까지 그래도 한 2주는 걸렸는데 YG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더라고요.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 피에르 르메트르의 오르부아르 소개를 하는 편에서 오르부아르의 후편격인 소설이 프랑스 현지에서 나왔고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나왔고 이제 그 구글링을 해서 번역기를 돌려보니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라는 예고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예고가 과연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 후편의 내용도 너무나 궁금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난장을 벌이면서 소설을 이끌어갈지도 궁금해서 정말 단숨에 읽었어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오르부아르 편을 안 들으시고 혹은 안 읽으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방송을 멈추고 오르부아르 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좀 친절한 방송은 피에르 르메트르를 소개를 그렇죠. 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오르부아르도 듣고 하다 약간 소개를 해주고. 그래도 뭐 조금은 소개를 하긴 하겠지만 오르부아르하고 이야기가 절묘하게 이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편을 듣고 혹은 그 책을 읽고 보시면 더 좋은 상황인 건 맞죠. 네. 오르부아르는 우리가 언제쯤 소개했습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방금 얼른 찾아보니까 실제로 작년 5월에 저희가 사흘 그리고 한인생을 먼저 방송을 하고요. 네. 사흘 그리고 한인생이 너무나 좋아서 피에르 르메트르의 다른 작품들을 이제 저희 셋이 경쟁적으로 찾아본 다음에 오르부아르는 사흘 그리고 한인생이 소품이라면 엄청난 대작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뒤늦게 이제 저희가 작년 5월에 소개를 했었죠. 야, 작년 5월 달에 3주 만에 그러니까 2주 쉬고 오르부아르를 또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사흘 그리고 한인생이 5월 너무나 초, 좋았던 5월 말. 네, 이런 경우는 진짜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작가의 책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있지만 3번이나. 네, 간격이 좀 띄엄띄엄 있는데 네. 연달아서 하고 그리고 그 사흘 그리고 한인생도 굳이 첨언하자면 JYP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이게? 네. 음, JYP가 먼저 서점에서 좀 들춰본 다음에 아 이거 뭔가 그럴 듯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둘에게 권했었고 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저는 JYP한테 되게 고마운 게 일단 피에르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제 그 르메트르 옹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좀 사랑하는 작가가 한 명 생겼고 정말 작년에는 제가 피에르 르메트르 전작 읽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읽을 만한 책이 없는 텀에 있으면은 피에르 르메트르의 못 읽은 소설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읽고 그 피에르 르메트르는 정식으로 우리가 두 권 소개한 거 말고도 가끔 이름이 나왔죠. 알렉스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뭐 네, 추천할 때 추천할 때 이런 실업자도 책. 추천했었고. 실업자. 네. 네. 참 책걸상이 사랑하는 작가인데 화제의 색. 일단 그 기본 설정을 뭐 약간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읊어보죠. 진짜 근데 화제의 색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오르부아르 편도 들으시고 오르부아르 소설을 읽으시면 더 좋아요.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에르 르메트르는 원래 프랑스의 장르 스릴러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이 60이 거의 가까이 와서 내가 본격 문학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그래 하시든지 되겠냐 뭐 이런 반응. 네 그냥 하시던 거나 잘하지 할아버지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었는데 오르부아르를 딱 쓰신 거죠. 근데 그 오르부아르가 프랑스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됨과 동시에 이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콩쿠르상을 받으면서 정말 흔히 그냥 뭐 대중성과 문학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현대 걸작의 반열에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부아르는 그런 이야기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그 제대를 한 거죠. 전쟁이 끝나면서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에 돌아온 젊은이 두 사람이 전쟁의 후유증, 그건 정신적인 후유증도 있고 육체적인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남기고 간 사회의 혼란상과 가난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부적응자로 변방에 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망쳐버린 이 사회에 우리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대한 사기극을 꾸미고 그 사기극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두 사람과 얽혀 있는 온갖 사람들의 천태만상이 그 오르부아르라는 책에 이제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좀 애잔하고 그러면서도 비극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7년 후에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일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화제의 색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부아르의 주인공들 몇 명은 이제 죽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데 나머지 몇몇 사람들이 다시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시점이 7년 정도 네, 7년 정도 후죠. 그러니까 1927년부터 시작이군요. 네, 네. 이번 책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강기를 다룬 세 권의 소설을 쓰겠다라고 이제 피에르 르메트르가 야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큰 야심은 내가 죽기 전에 정말 그 대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곱씹어보는 본격 문학으로 20세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야망을 밝혔고 스케일 뭐 네, 20세기 전체 20세기를 내가 문학으로 정리하리라. 근데 그 20세기 전체 중에서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그 시간을 내가 세 권의 장편 소설로 일단 1차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야심을 밝혔는데 오르부아르가 전쟁이 끝날 때쯤부터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간을 다룬 소설이라면 오르부아르가 끝나고 나서 1927년부터 한 1934년 정도까지 30년대 초까지를 다룬 소설이 이 화제의 색입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말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화제, 이게 토픽 뭔가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로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불, 불이 나는 거죠. 파이어, 네. 화제의 색. 그리고 이 화제의 색이라고 하는 제목은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라공의 시. 아라공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의 이제 시구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몰랐던 거죠, 그거는? 네, 저는 원래 몰랐는데 원래 그것도 알았다고 얘기하면은 맘상할 뻔했어요. 그 이모경 이제 번역가인 이모경 선생님께서 옹기니의 말에서 또 꼼꼼하게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아라공의 유명한 식구에서 따온 문장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죠. 뭐 사흘 그리고 한 인생 같은 작품의 제목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외에 다 오르부아르라든지 그렇죠. 실업자라든지 네. 이런 작품의 제목은 그냥 명사형이고 이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화제의 색은 그것보다 조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용과 거리감이 더 커서 좀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제의 색이 되게 좀 불길한 제목인 것 같긴 해요. 음. 왜 불길한 제목이냐면 루이 아라공이 이 화제의 색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그 나치 독일군이 1940년 5월 10일 날 프랑스를 침공할 때 거의 이제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전쟁에 참전했었던 루이 아라공이 화제의 색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데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역사의 안 좋은 악의 기운이 개인과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길한 상황을 이 화제의 색이라고 하는 이 식구를 표현을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화제의 색에서 다루는 시점이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뭔가 사회가 수습이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공황까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불행의 나락에 빠지는 그런 배경이 무대이기 때문에 화제의 색이라고 하는 식구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박평은 어느 정도 재밌게 읽었습니까? 재밌는 건 뭐 일단 네, 재미있는 보증수표인데 건 재미있었고 오르부아르와 비교해서 보면 어떤 그 비극적인 운명이라든지 그 인간 진실을 표현하는 그런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긴 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에피소드 위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역시 르메트르가 정말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게 완전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시점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시점 촌스러워. 왜냐하면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시점들로 이제 소설을 쓰는데 그런 전지적 시점 모든 것을 다 하는 시점으로 쓰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술이 너무 재밌으니까 서술들이. 그 심지어 중간중간에 뭐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네. 하리라 뭐 이런 네. 아주 딱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 있었는데. 표현도 만담 변사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변사같이. 그런 부분도 것이었다. 있죠. 아직도 흥분하지 않을 소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이들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은가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심지어 살짝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전혀 지루함 없이 사실 중간까지는 정말 빨리 읽었고 뒤로 가면서 조금 뭐 그 속도감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600쪽이 넘습니다. 네. 어지간히 재밌으면 JYP가 읽지 않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인 JYP의 그 독서 관행으로 보면 페이지 수를 보고 그냥 던질 책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피에르 르메트르라면 읽어야죠. JYP는 오르부아르보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렇게 일단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2부에서 하시려고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약간 좀 말하기 자기에게 예고편을 어려운데 뭐라 그럴까 재미 측면에서는 여기 더 재밌기도 하고 페이지 터너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화제의 색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뻔하다. 결국 그냥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 반전 이런 게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마음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르부아르하고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을 극찬하면서 이 양반 노벨상 주자. 뭐 우리 르노추 르메트르 노벨상 추진위원회 뭐 이런 것도 결성하고 했었는데 노벨상에서는 약간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YG도 총평부터 좀 해보시죠. 일단 저는 오르부아르보다는 못했어요. 제가 책을 읽자마자 그 제 페이스북에다도 약간 끄적였었는데 너무나 재밌게 단숨에 읽었는데도 오르부아르보다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딱 방금 JYP가 이야기한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부아르에서는 스토리도 너무나 재밌지만은 그 스토리 사이사이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묘사라던가 그 캐릭터가 그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독자로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해놓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을 응원하고 또 악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조종하면서도 그 악한 사람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양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하는 점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은 되게 그 시대라던가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던가 본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깊은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 르메트르 광팬으로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화제의 색은 훨씬 더 독자를 배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화제의 색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메트르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르부아르가 자기는 좀 어렵게 책을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부 이상이 넘게 팔렸잖아요. 내가 쉽게 쓰면 얼마나 더 많이 팔릴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까? 그것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혀야겠다라는 거 플러스 독자들한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약간 장르 소설 느낌이 나잖아요. 화제의 색은 복수국. 네. 그러니까 원래 르메트르가 되게 잘 써왔던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프랑스의 화제의 색을 읽고서 이제 댓글 다신 분들을 또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래요. 네.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다시 쓴 책이다. 라는 반응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냥 뭐 재밌는 프랑스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일 뿐인데 프랑스 사람들에게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뭐 홍길동전 같은 네, 그런 느낌이니까 훨씬 더 좀 온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 강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대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연상하는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책 표지 뒷면에 보면 여러 매체에서 이 책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짧게 언급해 뒀는데 누보 마가진 리테레르 요거 리테레르가 아마 문학일 거고 네네. 누보 마가진은 새 매거. 잡지일 것 같은데 현대 문학지 뭐 이런 거기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부인이라는 음. 평을 했군요. 네, 그리고 텔레라마라고 하는 그 잡지도 매체도 알렉산드르 디마의 잔광과 샤샤 기트리의 유머가 결합한 끝없이 재밌는 소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프랑스의 이제 문학을 애호하는 독자들은 이거 누구랑 누구에게 바치는 그런 소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을 또 받아들였을 것 같고 르메트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의도하고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렉산드르 뒤마는 뭐 대충은 아는 사람이지만 사샤 기트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우리 다 모르는. 네. YG도 모르는 게 있군요. 네, 기쁩니다. 네. 인간적이네요. 파리마치의 평이 저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르부아르의 후속작이 나왔다. 독자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르메트르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 환호를 보내야 마땅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재밌게. 그래 나 한번 재밌게 한번 써볼게 이제. 비장미 같은 게 조금 그게 없어요. 없죠. 예, 비장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대공황이 무대인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대공황 무대면 얼마나 끔찍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변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시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재밌게 그냥 확 그냥 몰아붙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르노츠는 계속된다. 일단 3부작이니까 네. 3부까지 본 다음에 르노츠 얘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일부 오르부아르 하면서 그 오르부아르의 굉장히 깜찍한 여자의 루이즈 그리고 3부에서 살짝 언급을 하잖아요.
루이즈는 3부에서 3부가 아니라 이제 1부의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우리의 루이즈는 언제 후에 또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제의색 이후에 이제 3부가 나오는데 그 3부의 주인공이 그 루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루이즈가 누구인지는 오르부아르 편을 들으셔야 오르부아르를 읽어야 알 수 있는. 오르부아르에서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고 화제의 색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 네. 인물인데요. 3부의 주인공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전쟁이 임박하거나 혹은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시점일 텐데 독일군이 프랑스로 들어오고 막 그런 시점에 그 루이즈라는 그 여자 중년이 된 이제 그 여성이 또 어떤 활약을 할지가 너무나 이제 기대되는 거죠. 3부는 언제쯤 나온다거나 뭐 이런 소문 들은 거 없습니까? 아직까지 프랑스에서도 안 나온 네, 거죠? 프랑스에서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르메트르 이 양반이 글 쓰는 속도 같은 걸로 볼 때는 뭐 한 1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원작은. 네. 한국어판은 뭐 1년 6개월이나. 그러니까 오르부아르가 나온 다음에 그 화제의색이 나올 때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요것도 한 기다려야. 2년 정도를 기다려야.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프랑스에서 나왔으니까 2년 정도면은 한 내년 정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에 또 뭐 소품 하나 또 쓰려나? 사흘 그리고 한인생 같은. 네. 그럴 수도 있고 소품을 쓴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읽어줘야죠. 네, 소품은 또 소품대로 네.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네. 자 오늘 피에르 르메트르 책걸상이 사랑하는 이 작가의 3부작 중에 두 번째 책 화제의 색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 내용 설정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 부인.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